네, 오늘은 린넨 원단을 이용해서 봄에 입기 좋은 셔츠 원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용할 패턴인데요. 어깨 부분에 셔링 그리고 와이드 컬러가 포인트인 원피스, 셔츠 원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조금 길게 혹은 짧게 조절하셔서 개인이 취향에 맞게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일단 앞판부터 보여드리면 앞판은 앞쪽에 이렇게 길게 단추가 달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좌우 2장 재단이 됐고요. 그리고 단추가 달린 부분을 따로 이렇게 재단을 해줬는데요. 역시 좌우 2장입니다. 셔츠 같은 걸 보시면 앞쪽에 단추가 달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여러 겹으로 도톰한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추 부분을 따로 따내서 재단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몸판에서 그대로 단추 부분만큼 여유를 줘서 재단을 해서 접어 다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소매도 좌우 2장, 그리고 앞판에 달릴 주머니도 2장 재단이 됐습니다. 네, 이제 뒷판인데요. 뒷판은 요 위쪽으로 따로 재단을 해줬는데, 요 아이를 우리가 요크라고 해요. 그래서 요크와 그리고 뒷판 아래 연결될 부분이고요. 요크와 뒷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요크와 연결을 해서 연출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카라인데요. 컬러 부분은 우리가 셔츠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목둘레에 바로 붙는 아랫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 컬러 위에 붙는 이제 윗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랫 컬러와 윗 컬러를 각각 2장씩 재단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심지를 붙인 채로 한 장만 재단을 해줘서 나중에 만들 때 이렇게 카라 부분에 바로 박아서 잘라주시는 것이 훨씬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장씩만 재단을 해줬고요. 셔츠에 있어서는 심지를 붙여줘야 될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컬러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앞판에서 봤던 단추가 달리는 부분, 그리고 소매둘레 부분, 이런 부분은 필히 심지를 붙여서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네, 제일 먼저 주머니를 앞판에 달아 볼 건데요. 주머니 같은 경우는 윗부분,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부분을 1cm로 2번 접어서 다려주세요. 시접을 2cm를 우리가 뒀어요. 그래서 1cm를 2번 접어서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몸판에 이 아이를 끼워서 박아줄 아이라서 이 아이는 놔두고 나머지 두 면은 이렇게 1cm로 다려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곡선이 있는 부분이라서 손으로 곡선을 조금 이렇게 만드시면서 다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머니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빳빳한 종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처럼 끼워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조금 더 쉽게 곡선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단추가 달리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했듯이 반으로 한번 접어서 다려주시고 펼쳐서 1cm 다리시고요. 그리고 접어 넣은 상태로 남은 1cm를 꺾어서 한 번 더 다려줍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앞판에 이렇게 끼워 박아서 단추가 달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우리가 다려둔 주머니의 윗부분을 마감을 해줄게요. 살짝 상침해 준다는 느낌으로 입구 부분을 막아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주머니를 박아줄 건데요. 주머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앞판 뒷판 사이에 주머니가 이제 끼워 박혀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고정을 시켜주시고 나머지 이면은 상침한다는 느낌으로 봉제해 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는 나중에 뒷판하고 연결이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살짝 상침. 네, 이제 단추 달리는 앞단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아까 우리가 다려놓은 부분을 펼치셔서 앞단의 시접을 끼워서 쭉 일자로 역시 상침해 준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이렇게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먼저 박아서 꺾어 오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끼워서 박는 방법도 있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앞판이 완성이 됐으면 앞판과 요크 그리고 뒷판을 동시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크의 아래쪽 부분은 뒷판과 연결이 되고 또 요크의 요 좁은 부분은 앞판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판에서부터 요크를 쭉 따라가면 여기가 이제 목둘레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요. 이 크기 차이는 우리가 앞판은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또 뒷판은 접어박는 주름을 잡아서 요크하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패턴을 보시면 주름이 잡히는 부위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접어서 살짝 박은 다음에 요크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셔야지 돼요. 네, 뒷판에 주름이 잡힐 부분은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요크하고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시접 1cm로 봉제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뒷판과 요크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앞판과 연결을 해줄 건데 요 요크하고 연결된 부분을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요 주름은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늘땀을 가장 크게 한 상태에서 한번 쭉 박아주신 다음에 실을 조금 길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실을 당기시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크의 크기와 비교를 해서 요크에 맞게 주름을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서 맞춘 다음에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앞판, 뒷판 그리고 요크까지 연결이 됐고요. 이제 아랫단 쪽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옷이 앞판, 뒷판이 연결이 되고 요 아래쪽을 이렇게 트임이 있는 여기가 갈라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트임이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트임이 있는 부분까지만 좁게 두 번, 그러니까 0.5를 두 번 정도 접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좁게 두 번 접어서 쭉 그 부분만 먼저 박아서 봉제를 해주세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틈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쭉 해서 반대 방향까지만 0.5cm씩 두 번. 그러니까 트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접으면 어색해요. 그래서 좁게 두 번 접어서 먼저 봉제를 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밑단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소매 만들어서 소매하고 같이 연결해 볼게요. 네, 이제 소매 커플스를 만들어 볼게요. 소매 커플스도 역시 마찬가지 심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소매 커플스도 아까 우리 앞단을 만들어 준 것과 같이 일단 반으로 접어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한번 다려주시고 다시 1cm를 접어서 다립니다. 그리고 접은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꺾어서 한 번 더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우리 소매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소매 커플스 완성이에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이제 소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매는 뒤트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주름을 하나씩 잡아줄 건데요. 뒤트임 부분은 바이어스로 감싸줄 거예요. 그래서 뒤트임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두 개의 주름이 뒤트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도록 이렇게 접어서 뒤트임 쪽을 향해서 꺾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뒤트임 쪽을 향해서 이렇게 꺾어서 살짝 고정을 해서 주름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뒤트임 부분은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줄 건데요. 바이어스는 4cm 폭으로 잘라줬어요. 보통 남자분들의 셔츠를 보면 뒤에 다시 그 트임 부분에 덧단을 대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자들 옷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자들 옷은 이렇게 약간 바이어스를 싸주는 게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 소매 안쪽에 바이어스에 겉을 대시고 먼저 바이어스를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는 부분에서는 뒤쪽을 당겨서 일자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이어스를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남은 바이어스를 1cm씩 두 번 접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네, 이렇게 소매 트임 부분을 바이어스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안쪽에서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박아주셔서 겉에서 봐서 매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네, 이제 소매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소매를 연결하기 전에 우리 아까 만들어둔 요크 부분을 시접을 두 쪽 다 요크 쪽으로 꺾어서 위쪽을 살짝 상침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름도 고정을 시키면서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스티치가 놓일 수 있도록 윗 앞판, 뒷판도 똑같이 이렇게 시접을 요크 쪽으로 꺾어서 상침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매를 달아주는데 소매는 지금 뒤트임이 있는 쪽이 뒤로 이렇게 등 쪽으로 가도록 놓아주시고 몸판과 소매의 겉겉길이 마주대신 다음에 앞판의 진동 끝에서부터 쭉 직선의 느낌으로 직선을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소매를 굴리시면서 뒷판의 진동 끝까지 봉제해 주시고요.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몸판에 소매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소매 끝에서부터 우리 아까 몸판의 그 트임 부분까지 쭉 연결을 해줄 건데요. 소매의 끝과 끝 부분을 마주 잡으시고 쭉 당기면서 이제 진동 끝을 지나고요. 그리고 다시 쭉 앞판과 뒷판을 마주대서 연결을 하면서 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아까 그 트임 부분까지 가서 봉제를 해주시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소매에서부터 이제 밑단 끝까지 다 봉제를 해서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임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소매 부분에 컷포스를 달아서 소매를 마무리할게요. 네, 소매 부분에 컷포스를 달아줄 건데요. 이 컷포스의 끝부분이 아까 우리 트임을 해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반대편 트임까지 오도록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다림질을 해뒀고 그 다림질한 부분을 펼쳐서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그러니까 겉과 겉이 마주되도록 살짝 접으신 다음에 1cm 시접으로 먼저 봉제를 해주세요. 반대편도 일단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둔 컷프스를 이제 뒤집어서 형태를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빼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접어 다려둔 시접을 다시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보면 이제 안과 겉이 표시가 나는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시접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쪽이 겉으로 나오게 두시면 되세요. 이쪽도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컵프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 아까 만들어둔 소매 끝부분과 연결을 하는데요. 소매 끝을 이렇게 컵프스 안쪽으로 1cm만 집어넣어서 쭉 위쪽을 상심하듯이 박아서 컵프스와 소매를 연결을 해줄게요. 네, 컵프스를 연결하시면서 소매 길이의 시접은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소매까지 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카라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카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라는 윗카라와 아랫카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각각 우리가 2장씩을 재단을 해줬는데요. 일단 아랫카라의 이 곡선 부분과 윗카라의 곡선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일단 가운데 부분끼리 맞추시고 이 곡선이 돌아가는 끝, 곡선이 시작되는 끝에서부터 시접 1cm로 쭉 박아서 반대편 곡선 끝까지 봉제를 해주시고요. 박고 나서 곡선 부분은 살짝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반대편 아이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2장의 카라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카라 중에서 한 장을 여기 목에 달릴 부분만 1cm로 접어 달아줄게요. 한쪽만 달아주시면 되세요. 목에 달릴 부분 1cm로 접어 달아주시고 만들어진 2장의 카라를 겉겉끼리 마주 대신 다음에 나머지 3면을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줍니다. 네, 봉제를 하고 난 다음에 카라에 남는 시접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 주세요. 0.2 정도만 남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시접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카라를 뒤집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카라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빼내주시고요. 카라가 정리가 끝났으면 다림질로 한번 마무리 해주세요. 네, 이제 몸판에 카라를 달아줄 건데요. 처음 우리 만들었던 요 단추 달아지는 부분을 빼고 그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아까 다려두지 않은 카라 부분을 그래서 직선으로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둥글게 박아주세요. 네, 이제 겉쪽에서 셔츠 카라를 달아주셨으면요, 이제 안쪽에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제 안쪽에서 아까 우리 카라 시접을 1cm 다려두었는데요. 이 시접을 셔츠 위로 이렇게 살짝 덮으셔서 0.2cm 정도만 상심한다고 생각하고 안쪽에서 봉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빼둔 단추 다는 부분 덧단 같은 경우도 살짝 1cm만 접어서 봉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카라를 다 달아줬고요. 이제 단추를 한번 달아볼게요. 네, 셔츠에 단추 달아줄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보통 요즘에는 7.5에서 8cm 간격으로 많이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8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단추구멍이 달릴 반대 부분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그 부분에는 이제 단추를 달 수가 있으세요. (8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네, 소매 부분에도 똑같이 단추와 단추구멍 달릴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네, 단추구멍 노루발을 이용해서 단추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런 노루발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넣는 자리에 단추를 넣어서 단추의 사이즈를 끼워주시고요. 이 단추를 넣어주셔야 이 단추에 맞게끔 그 맞는 구멍의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넣어주시고 단추구멍 노루발을 장착을 합니다. 다음에 뒤에 기존 발을 내려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표시해둔 단추구멍 그 표시선을 따라서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요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여자들 옷에서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른쪽에 단추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를 달았을 때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단추구멍을 다 만들어 줬는데요. 남는 시접들 가위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니퍼를 이용해서 단추구멍 만들어진 아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틀어주세요. 이때 너무 길게 트으시면 나중에 단추를 끼웠다 뺐다 하면서 더 헐거워지거나 단추구멍보다 더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다 싶게 살짝만 뚫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추까지 다 달아줬고요. 이렇게 셔츠 원피스 완성입니다.